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동의 부장들 회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방송부장을 맡고 있는 도부장입니다. 마치 월요일 같은 화요일장도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눈 떠서 어플이나 HTS를 확인하기가 두렵다. 열어서 확인만 하면 시장이 빠지더라.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대체 시장은 왜 빠지는 거고 내 종목은 또 같이 왜 빠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솔직담백한 부장들의 회의, 오늘도 회의 안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부장들 혹은 부장 보내주시면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통로,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연휴를 깨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부장님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최충성, 허반석 부장님들 모시겠습니다. 부장님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들과 오랜만에 또 다시 한번 회의를 활짝 열었는데 어떻게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도 토요일이고 해서 앞으로 이런 긴 연휴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부장님들 어떻게 좀 연휴 때 잘 쉬셨는지. 허 부장님 뭐 하셨어요? 요즘 그 OTT 시장에서 유명한 드라마를 좀 이틀에 걸쳐서 네, 봤습니다.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래서. 게임 깐부. 예, 아, 여러분들은 깐부를 맺고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저는 아직 안 봤는데 오징어 게임 보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옆에 우리 최 부장님은 피곤하실 일 없으신 것 같은데 왜 벌써 피곤해 보이세요?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피곤하세요? 만성 피로라서. 그러니까요. 안 돼요. 오늘 첫 회의잖아요, 이번 주. 이 부장님, 저 이 부장님만 믿습니다. 네. 저도 좀 살짝 피곤한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요번에 혹시 뭐 대선에서 네. 그 공약하시는 분들 중에 정책 중에 뭐주 4일제 근무 이런 거 없나요? 아주 매력적인 공약이죠. 네. 수요일은 가족을 위해서 보내는 휴일로 잡고 월화 일하고 목금 일하고 주말 너무 쉬고 수요일 날은 어차피 쉬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그러면 좀 그럼 가족들이랑 있었다는 건 뭔가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장님 아니, 괜찮으시겠어요? 뭐 인증까지 아니더라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북한 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가면 자발적으로. 괜찮을까. 예, 혹시나 공약하시는 분이 있으신가 해서 네.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직장인들의 표를 노리시는 후보분들이시라면 주 4일을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오래 쉬고 오니까 우리 부장님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빠르게 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들도 또 쉬고 와서 시장을 딱 오늘 열어보니까 시장이 좀 분위기가 좋지 않죠. 언제쯤 좋은 해뜰 날이 올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부장들이 본 오늘장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자는 이 부장님이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부장님부터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네, 오늘 시장 들어가기 전에 네. 지난주에 우리 방송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던 뭐 관련주들, 테마주들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역시 테마 부장. 리뷰를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또 얘기를 또 안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테마주들 중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관련주들 좀 잘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죠. 인류 생존 테마에 들어가 있고 2차 전지에서의 좀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벌써 상한가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에코캡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리병 관련주라고 막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보니까 오늘 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와줬어요. 뭐 지금 오늘 좀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랑 뭐 맞물려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네.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네. 국제 유가 급등하면서 결국 이제 뭐 인플레이션 우려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미국 증시는 좀 빠지긴 했지만 네. 사실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사람들에게 좀 더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도 오늘 괜찮게 흐름이 나와줬었고요. 네. 거기다가 뭐 가스 관련주들 뭐 기존에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이제 에너지 관련된 뭐 유가 관련주들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기름값이 이렇게 비싸지고 기존에 이제 생산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가 좀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제 플랫폼을 물 위에 띄워가지고 바닷속에 있는 뭐 석유를 갖다 채취하려고 했듯이 지금 기름으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친환경 에너지들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나라는 부분에서의 우려감을 좀 해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다 뭐 이런 리비안 상장 11월에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뭐 전부 포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인류 생존 테마 네. 관련 섹터가 좀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제가 이제 그 녹화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요일 날 아마 아무도 안 보셨을 텐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부장님? 그 방송에서 이제 테마 휴일 날 보시는 분이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죠. 아무튼 네. 어쨌든 거기서 이제 테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테마의 생명은 보통 일단 바닥에서 이제 새로운 테마가 딱 출발을 하면 못해도 이제 한 달 정도는 기간이 좀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리비안 상장 다음 달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많이 뽑아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셨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제는 눌림목 자리를 벗어나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눌림목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보시고 추격 매수는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비안 관련돼서 지난주에 회의 이야기로 또 나왔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더 좋은 흐름이 나와서 우리 이 부장님이 친히 짚어주신 거죠? 네. 그렇죠. 뭐 이제 전기차 그러니까 이제 이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수소 관련된 부분도 오늘 올랐고 그때 이야기 드렸던 뭐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도 전부 올라줬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시장이 하락하는데 조정하는데도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섹터들이 좀 잘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리고 이제 언급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리뷰도 한번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 네. 사실 어저께 저는 나스닥 시장이 이제 자러 가기 전까지는 상승을 예상대로 쫙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뭐 이대로 가면 반등장 이대로 쭉쭉 뭐 크게 화요일도 나쁘지 않겠다. 무리 없이 올라가겠구나 했는데 자고 일어났던 이게 웬걸 무슨 일이고가 돼버렸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일이고. 네,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가 80달러 넘어가면서 이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 증가한다는 우려감 때문에 하락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 미국 경제 성장률 올해 내년 하향한다. 뭐 5.7%에서 뭐 5.6%로 뭐 하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하향을 했는데 어찌됐든 뭐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안 좋게 이렇게 좀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내 시장에서는 오늘 대선 테마 그리고 이제 뭐 무대용 관련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네. 홍준표 후보께서 네.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넘어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 드렸듯이 이 대선 테마라는 건 어떤 기대감이 현존해 있어야 되는데 1년 전이나 2년 전 같은 경우는 그냥 대선 테마에 포함됐다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올라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시기가 굉장히 다가온 시점이기 때문에 기존에 1등 하던 사람들은 치고 가기가 좀 어렵고 이렇게 이제 후발주로 있는 사람들이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좀 이슈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준표 관련주들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흐름은 뭐 좀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스 뭐 당연히 국제 유가 7년 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한 흐름이기 때문에 네. 오늘 뭐 다 같이 급등주가 나왔고 유가 관련주들도 굉장히 상승 흐름이 잘 나왔고요. 친환경 자동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랐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도 OCI도 오늘 반등이 나왔고 네.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을 보였고 또 아까 깐부 우리 얘기했는데 네. 오징어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 부장님이 보셔서 그랬나 봐요. 네. 그런가요? 네. 저도 정말 보고 싶은데 아직 안 보셨어요? 한 번 건드리면
끝을 봐야 되는 성질이라 가지고 맞아요. 밤새도록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좀 잔인하다 그래갖고 아기가 있다 보니까 아쉽지만 네. 언젠가는 보게 되겠죠. 언젠간 보겠죠. 네. 언젠간 보겠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좀 잘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7천만 원 갔어요. 넘어갔어요. 코인더 분들 축하드립니다. 참고로 주유소에서 제가 한 4천만 원대부터 계속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부장님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그때부터 해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차트는 뭐 일맥상통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쉽다. 네. 급락이 나왔는데 어떤 뭐 거래량적인 부분이 고점에서 터진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당연히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누군가 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힘든 부분이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엘리엇 파동 카운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트 분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쓰는 다양한 툴들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코인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운 좋게 그냥 얻어 걸린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ETF 사실 이제 미국에서 SEC에서 이제 ETF 상장 뭐 심사 결과가 조만간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뭐 1억 간다, 뭐 아니면 전고점 돌파한다, 뭐 얘기들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문제고 눈에 보이는 저항 자리는 한 7,600만 원, 7,500만 원 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쯤에서 뭐 눌림이 한번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고점 돌파하고 나서도 눌림 한 차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를 또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지금 너무 올라가는데 추격하지는 말자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의 깔끔한 시장 브리핑까지 좀 들어봤는데 다른 부장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장이 안 좋았던 만큼. 그렇죠. 뭐 허 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잠자기 전까지는 그래도 미국 시장이 빨간색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빨간색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많이 좀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불쑥불쑥 변수들이 시장에 잔존해 있다. 특히 뭐 인플레이션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정치 불확실성, 뭔가 12월까지 딜레이를 시켜놓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해결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시장에 아직 잔존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시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말 양도세 회피성 물량 출회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시장에 들어섰습니다. 벌써 이제 10월 둘째 주, 셋째 주를 지나면서도 양도세 회피성 물량 출회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큰 시계열로 시장을 바라봤을 때 원자재 가격에 있어서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임금 상승이 나온다. 여러 가지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은 분명히 수요가 있기 때문인데 뭔가 병목 현상들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불쑥불쑥 더 삐죽삐죽한 상승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됐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했고 경기를 부양을 했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풀린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경기 확장 국면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다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는 여기서 다시 경기가 꺾여서 어마어마한 어려움에 글로벌 경기가 다다른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침몰이냐 회복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회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중간중간 예상과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이 처음 맞이하는 쇼티지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회복에 대한 기대는 잃지 말자라는 말씀을 코로나19를 극복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좀 드리고 싶고요. 병목 현상이라고 하면 물류 병목과 생산 병목, 뭐 물류 쇼티지와 생산 쇼티지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컨테이너선 운임이 피크의 피크를 다다르다가 9월 23일 최고치를 찍고 일부 피크 아웃하는 추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발발된 부분들이 백신 접종률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류가 일단은
하나하나 풀려가고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시그널이고요. 생산 병목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코로나19죠. 10월 들어서 멈춰섰던 공장들이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아시아권 중심으로 하나하나 재가동을 하면서 생산율 그리고 공장 가동률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좋은 긍정적인 요인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각 쇼티지의 병목들은 피크를 찍었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은 이제 지났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지났을 뿐이지 지금부터 완연하게 반등하느냐라는 이야기는 좀 더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상과 통제를 벗어난 불쑥불쑥 우리들의 통제를 벗어난 이야기들이 나오면 증시는 여지없이 조금 하락을 할 수 있는데 그 요인들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타났던 B2에 대한 부분들이었죠. 이 부분까지도 염려를 하셔야 되고 연말 양도세 회피성 물량 출회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보면 최악의 상황은 지났기 때문에 베팅을 하자라는 대응은 조금 무모합니다. 너무 과감합니다. 이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앞으로 박스피 안에서 박스권 지수권 안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 반등의 수혜를 코스닥은 아래 차트고요. 코스피는 위 차트인데 그 반등의 수혜를 전 섹터가 함께 본다라기보다는 그 반등 시점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수혜 볼 만한 실체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매집, 저가 매수 또는 분석 이 부분들이 좀 철저히 되어야 하는 시기가 지금이다. 종국엔 우리는 웃을 수 있다라는 희망은 좀 버리지 마시고 이 부분들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좀 시장을 좀 정리해보고 진단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허 부장님 힘내자, 그죠? 잘 버텨내고 네. 좋은 종목들 사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네, 맞습니다.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네, 같고, 유일하게 또 희망의 아이콘이에요, 나름. 맞습니다. 유일한가요? 아니, 뭐 다른 분들이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희망 안 주시잖아요, 최 부장님. 저는 객관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그렇죠. 아, 네. 어. 근데 왜 희망은 인상 드립니다. 쓰세요? 모두가 예스라고 얘기할 때 노라고 나는 얘기할 no. 수 있는 우리 최 근데 부장님. 맞았죠. 네. 네. 맞고 있습니다. 네. 노맨 최 부장님.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최 부장님 시선 네, 굉장히 시장은 사실 객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물론 꿈을 먹고 살지만 그때그때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말씀을 드립니다. 포장 좋았다. 네. 네. 아니, 포장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시장은 팩트입니다. 또 대응을 하는 부분 또 대응의 영역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제가 두 지금 분을 한꺼번에 누른 것 같네요, 스위치를. 지금 다른 것보다 이제 환율 관련해서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다른 것보다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좀 부재하고요. 사실 저번에 이제 뭐 3,060선, 3,100선 저 자리 돌파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저번 주에 좀 드렸었고 잘 가봤자 이제 박스권으로 좀 흘러가다가 그 다음에 포지션을 잡을 텐데 거기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다음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지금 계좌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뭐 고민하시기보다는 다음에 상황 시뮬레이션을 조금 굴리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대외적인 부분에 시장이 좀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개인들 뭐 매수한다 그래도 절대 안 올라갑니다. 네. 네, 사실 제가 이건 작년부터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뭐 동학개미운동이다 개인들이 매수를 하니까 시장이 상승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 맞아요. 상대적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국내 증시에는 사실 면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댈 수밖에 없고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관망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다른 것보다 환율적인 부분에서 제가 거의 1,000원대 찍었을 때 이거 1,300원 이상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의 1,200원까지 일단은 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1,300원 보고 계신 거예요? 1,400원 이상도 보고 있습니다. 1,300원 이상. 네. 굉장히 좀 종목이 힘들어질 빡- 수 있겠는데요. 그때는 어떡하죠? 네? 근데 어쨌든 뭐 네. 다 제자리를 찾고요. 아. 사실 이건 오늘 금통위도 나왔었는데 네, 기준금리 또 동결했습니다. 동결하겠다, 11월까지. 사실 뭐 한 달 유예한다라고 해서 지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좀 인상을 해야
다음 시장에서 다음을 좀 혼자 대비할 수 대응을 해야. 있기 때문에 네, 그쵸, 네, 네. 뭐 조금 더 지켜본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한두 달 가지고 저게 될까라고 굉장히 좀 의구심을 가졌는데 미국 부채안도 유예한 거랑 좀 비슷한 네. 맥락이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율 관련해서는 뭐 저런 것들 잡으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단순히 그쵸. 뭐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 금리로 잡기가 굉장히 쉽죠. 파급력도 크고 어쨌든 환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된다면 외국인들 자금 이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금 또 하나 뭐 금리를 단순하게 인상한 거 이상의 동결한 거 이상의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만한 구멍을 또 하나 만들어준 거거든요. 저 부분에 대해서 수급이 유지가 될지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고 어쨌든 뭐 기술적으로 그냥 보더라도 기술적이 아닌 부분을 보더라도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3,100선부터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눌림이 기존에 좀 선반영돼서 나왔었는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조금 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좀 비중 관리를 좀 잘 하시자. 물론 기업들은 좋지만 시장의 흐름은 좀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것보다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밀린 건 시가총액 상위 20종목만 그냥 살펴봤는데 상승하는 종목이 오늘 6개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저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보다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을 따라잡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네. 현금 들고 천천히 좀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방어 태세를 어느 정도 갖추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시장에 대해서 최 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하고 싶다, 좀 더 시장에 대해서 밀도 있는 대화를 더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회사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회사 밖에서 볼 때 더 반가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부장님들을? 그래서 함께 보고 싶으시면 문자샵 0082번으로 부장 혹은 부장들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부장님들 사석에서도 만날 수 있는 자리 제가 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들은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방송부장이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에 대해서 화요일장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눠봤고 오늘 또 발제자인 이 부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발제 이슈가 있다고 해서 어떤 이슈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 부장들의 공략법은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이 부장님 안 그래도 리비안 관련주도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네. 가는 종목만 가요? 하락장 특징인 것 같아요. 네. 하락장에 되면 아까 이제 얘기하셨듯이 이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이야기하신 것처럼 종목들이 일단 쏠리는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들로 사람들이 이렇게 불나방처럼 다들 달라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불나방, 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워낙 거래가 이제 활발하게 터지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요. 사실 하락장에 먹을 종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강하고 힘 있는 종목들에게 투자에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떤 하락장이 오더라도 뭐 한 200개 정도의 그런 종목들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뭐 최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실력이 안 되시면 그냥 현금 들고 계시는 게 좋고 그나마 내가 뭐라도 해보고 싶다. 이 하락장에 대한 또 레벨업을 또 하고 싶다는 분들은 뭐 소액으로 처음 하는데 뭐 큰 돈을 가지고 막 샀다 팔았다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종목들이 이렇게 딱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뭐 소액으로 이렇게 그렇죠. 연습을 할 수도 충분히 있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소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깡통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들어간 순간 이미 진 겁니다. 실력 없이 덤벼들면 깡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돈에 비중이 실리는 순간 이거는 이제 진심이 되니까. 딱 사서 심장이 떨리는 순간 이미 진 겁니다. 이제 올라가든 떨어지든. 객관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주관적인 감정이입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소액으로 일단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고요. 네. 뭐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공부하려면 지금 해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같이 공부하기 좋은 시점이 없죠. 왜냐하면 종목들도 좋은 종목들은 점점 싸지고 있고, 강한 종목들은
뭐 2,000개 중에서 어떤 게 갈까 이런 걸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강한 게 몇 개 없으니까. 30개 종목 내에서만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틀에서 보면 뭐 한 100개, 200개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내가 책에서 배운 대로 뭐 지지와 저항을 활용을 하든지 이평선을 활용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획으로 이렇게 충분히 트레이닝을 스스로 이렇게 훈련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도 활용하셔가지고 해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 아까 전에 뭐 얘기했던 내용들이라서 네. 친환경차, 뭐 친환경 에너지, 가스, 대선, 뭐 오징어 게임, 컨텐츠 관련 주제를 네. 말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다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뭐 상승이 나왔던 뭐 그런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상승 추세 흐름을 타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난주였나? 네. 이 하락장 대응 방법 우리 또 얘기 잠깐 나눴을 때 맞아요. 분위기 더 안 좋았을 때. 네, 코스피 시장을 놓고 음. 차트를 놓고 비교를 종목을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내리막길에도 올라가는 종목이 종목들이 있다. 시세를 많이 줬습니다 하고 샘플을 갖다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그 종목을 덜컥 사셔가지고 아. 어떡하나요 이러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사례도 있네요. 네, 그래서 절대 그렇게 듣고 싶은 얘기만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되고 네. 방송을 끝까지 네. 잘 시청을 해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맞습니다. 뭐 대부분의 대형주들 아까 6종목밖에 상승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유가 관련주들 아니고서는 지금 뭐 삼성전자 오늘 폭탄을 맞았죠. 맞아요. 그 이야기도 해야 돼요, 이따가. 그렇죠. 외에 또 대다수의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장에서는 좀 가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고 평소에 내가 어떤 종목을 한 종목을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한 1,000만 원을 샀어.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최대한 방어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한 종목 300만 원치만 산다든지 그리고 현금 비중은 좀 유지를 계속 해두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허 부장님하고 네. 최 부장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저희 테마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네. 좀 관심이 갔다든지 한 주 동안 이제 지켜봤는데 아니면 이쪽 섹터는 내가 사볼만 하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부분들이 있으신가 해서 그런 종목들 있다면 뭐 어떤 섹터가 있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좀 뭐 해주세요. 저는 지난주 회의에서 리오프닝 관련된 말씀을 오늘 드렸고 좋았죠. 네. 네, 그리고 뭐 의복, 섬유 관련된 부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체포 종목으로는 국내 소비에 조금 특화된 기업들을 좀 보시자 하면서 이마트. 중장기적으로는 이마트 좀 네. 보셔도 모아가기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실력이 되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의미 있는 비중을 싣고 나의 주관이 담겼을 때에 참 빠져나오기도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손절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조금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았을 때는 2021년도는 소비의 회복, 가계 흑자율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해외여행에 대한 제한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소비에 있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면세점과 같이 해외에 대한 부분까지도 해외 소비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길게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의복에 관련해서는 3분기, 4분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특히 의류 쪽으로 패션 쪽으로는 수혜도 나올 수 있다. 국내 소비니까요. 한세실업이나 FNF 같은 경우에도 주중에 좋은 흐름들을 좀 이어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 것인가를 좀 보시고 시계열을 장기로 열어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추세상 저점에서 공략하는 방법도 하나의 기회다. 회사들이 기업들이 굉장히 저렴해지고 있는데 그 저렴해진 기업들을 내가 다 쓸어 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기업이 정말 실체가 있는가? 실적은 누구나 다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포인트들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 실적이 피크인가 피크아웃이 아닌가? 그 부분들을 좀 구분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삼성 SDI가 오늘 좀 하락은 했습니다만
이전 플랫폼이었던 주유소에서 60만 원, 64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LG화학도 GM과의 합의, 앞으로 추가 공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충당금을 확정하는 소식에 오늘 4%대의 상승이 좀 나왔고요. SK이노베이션은 분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까지 정유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있어서 오늘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듯이 실체가 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가 있고 미래 성장 먹거리를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앞으로 유통이든 화장품이든 백화점이든 항공여행 카지노든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모아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면서 급한 종목들이나 아니면 이미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하셔도 좋지만 나는 장중에 대응하기보다는 장기 시계열로 투자하는 그런 컨셉이 나와 맞는다라고 하시면 지금은 굉장히 저렴한 기업들 중에 실체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꼭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본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들, 부장님들이 늘 이야기하시는 게 계속 공통된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허 부장님이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소비주들 같은 경우 이번 달에만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도 선방한 종목들이 꽤나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오늘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고, 이 부장님. 네, 그렇죠. 뭐 오늘도 여행 관련주들 좀 상승이 그러니까요. 나왔더라고요. 근데 조금 걱정인 게 네. 이게 이제 주가 선반영이 되니까 네. 보면 이 말씀하셨던 리오프닝 섹터 안에서도 선별을 굉장히 좀 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갖고 좀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여행 어차피 나중에 다 갈 거니까 그럼 항공주나 뭐 여행주 아무거나 들리는 거 사면 돼? 하고 물어보시는데 선뜻 또 그렇게 하라고 하기에는 부장님들이 NO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이제 작년에 샀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죠. 작년에 작년에 샀어야지. 이게 이렇게 충청도식 약간 화법이거든요. 네. 어제 오지 그랬냐. 어제 오지 네, 뭐 그런 게 있나요? 운전하고 하는 차가 있으면 어제 나오지. 어제 나오지 그랬냐. 그런 약간 걸.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아니 뭐 이제 저는 할 말 다 한 것 같고 우리 최 부장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저는. 우리 최 부장님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 해주셨었죠? 네. 저번 주는 이제 동일했기 때문에 리오프닝 저도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사실 뭐 괜찮긴 한데 조금 천천히 가는 것 같고요. 일단 섹터가 좀 강하게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탄력성 면에서는 지금 당장은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천천히 좀 준비하셔도 돼요. 사실 섹터 자체가 뭐 탄력성 있게 파바박 튀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멀리 끌어가시는 면에서는 뭐 괜찮다. 그나마 이제 탄력적인 거는 뭐 엔터 관련주들은 좀 탄력적일 텐데 일단 그 부분 체크해 보시고, 일단 오늘 시장 최근 시장에서는 뭐 리비안 관련 테마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데 단기 수익 관점에서만 좀 접근을 하시고 이 부분은 단기 수익 관점에서만 접근하셔야 네. 됩니다. 철저하게 내가 매수를 했는데 가지 않는다면 손절하고 나오실 분들만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사실 굉장히 큰 무기가 있습니다. 매수를 하고 싶을 때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매수를 쉬고 싶으면 매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근데 선택이죠. 네, 세력들 입장에서는 매수를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생겨요. 왜냐하면 받쳐야 되니까. 주가가 떨어진 걸 받쳐야 되니까 매수를 하기 싫은데 장이 빠지는 게 지금 뭐 대외 변수가 막 발생을 해서 작살을 할 것 같은데도 받아야 돼요, 물량을. 그렇지 못하면 다 빠져나가니까. 어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왜 자꾸 매수로 대응을 하는지. 멈추고 싶을 때 멈추시고, 그것도 사실 투자의 전략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무기예요. 손절도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렇죠. 솔직히 계좌에서는 뭐 이게 엄청 큰 돈일 수 있지만 이게 공 하나가 공 두 개가 더 붙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손절 하실 수 있겠어요? 막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거 손절 한번 치면 하한가 바로 직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쉽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뭐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시고 조금 무뎌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단기 수익 관점에서만 좀 접근을 하시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악재가 사실 나오는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악재가 나옵니다. 일단 히토류 관련해서는
추세가 조금씩 자리 잡히는데 완전한 추세 전환은 아닌데 일단 관련주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악재가 나오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하락장인데 최근에 그쵸. 좀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락장에서는 이제 뭐 미국, 중국 싸운다 뭐 이런 얘기가 제일 편하죠. 네. 그런 얘기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도 한번 히토류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히토류 관련돼서도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지금 시점 혹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종목이요? 네. 종목도 하나 좀 쓱 언급을 해주시면 또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뭐 네. 정유, 가스 관련해서는 뭐가 있을까요? 가스 관련해서는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오늘 봤던 건 이제 에스코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잘 보세요. 조금 사기 싫으시죠? 네, 차트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막 꼬리 달고 막 지저분하니까 사기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제가 이런 종목 가지고 나와서 보여드렸던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엔투텍이라든지 엔투텍이 사명 변경하기 전에 뭐였죠? 어쨌든 그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한국가스공사 아니면 에스코홀딩스 정도 가스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정유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일단 리비안 관련해서는 오늘 봤던 거는 그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거 물론 대장주를 잡아야 되긴 합니다만 수급적으로 너무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대원화성 살짝 떴는데 저거보다는 세원이나 남성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옆에서 열심히 이 부장님이 보고 계시네요. 네, 열심히 이제 또 입력을 바닥에서 해놔야지. 살짝이라도 먹을 수 있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최 부장님이 네. 이렇게 얘기하신 종목들이 상당히 단기적으로 괜찮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항상 이렇게 인정. 이야기하시는 종목들 눈여겨보고 참고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부장님이 참고하고 계시다고요? 저도 왜 종목들 같은 관점으로 보시는 종목들이 워낙 그렇죠. 겹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참고합니다. 그래서 서로 참고하는 네, 관계다. 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보고 계시구나. 네. 템포가 빠른 분들은 우리 이 부장님과 최 부장님이 보시는 종목들 실제로 이제 공부하기 좋은 시장이라고 하니까 그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우리 허 부장님 저같이 손이 느린 저같이 좀 템포가 느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체포 종목이었던 이마트를 적금 넣듯이 난 적금을 들어라. 이마트로. 허마트. 허마트로 적금 들어라. 네, 적금을 솔깃하네요. 넣으시는 이마트 네. 지난번에 질문하고 싶었는데 네. 뭔데? 시간상 못했거든요. 빨리 하세요. 네. 이마트 지난번 수배 체포를 종목으로 했죠. 우리 넣었잖아요. 음. 이게 스타벅스 그때 얘기를 하셨는데 스타벅스. 코리아 스타벅스 코리아죠? 스타벅스 코리아.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 코리아, 별다방. 네. 근데 혹시나 우리나라에서 인수하고 나서 맛이 달라졌다든지 그러면 뭔가 경영 이슈가 있을 수 있지. 퀄리티가 네. 좀 떨어져가지고 매출이 좀, 떨어진다든지. 네, 매출이 떨어진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매출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감지되고 있는 부분들은 없을 것 아직 같아요. 감지되는 거 없다. 왜냐하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맛에 대한 평가는 네. 우리나라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네. 실제적으로 이 별다방의 커피가 누구나 다 맛이 없다라는 얘기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정말요? 예, 누구나 그럼 실제로 뭐지? 찾아보시면 네. 그 블라인드 테스트가 있는데 실제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4-5개를 놓고서 테스트를 했더니 맛이 없다라는 종목이 아니죠. 커피로 선택이 됐는데 상장이 이제 언제 다시 됐죠? 네. 가리지 않고 브랜드를 붙여주고 다시 먹어보라고 했을 때 그래도 별다방이죠라는 평가들이 이게 브랜드 소비자가 맛인가 봐요. 하고 있는 부분들 소비가 저도 어떻게 구별할 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별다방에서는 네네. 저는 뭐 아메리카노를 먹지 않아요. 그럼 뭐 드세요? 저는 뭔가 딸기 블렌드 뭔가 이런 거 드시나요? 첨가된 것들을 별다방에서 먹고 그 외에는 좀 커피 본연의 맛을 좀 즐기는 곳에서 네. 커피를 좀 소비하는 편인데 그럼 아무튼 원두-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있고 이마트를 조금 더 강조를 드리자고 한다면 네. PBR 부분이에요. 뭐 480억짜리 건물과 토지를 팔았더니 6,500억이 되고 네, 그렇죠. 950억이 안 되는 건물과 토지를 팔았더니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이마트에 대한 강점이 아닐까. 그래서 PBR이 현재 뭐 0.4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장부 가치 기준으로 0.4지. 이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는 이보다 훨씬 저렴하다라는 부분이 이마트의 장기 시계열 투자 관점 중에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섹터를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일정상 이슈를 보면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슈를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 인프라라고 한다면 건설, 건축, 금속, 기계
원자재까지도 이 중에서는 철강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인프라 하면 그린 인프라, 탄소 중립, 마찬가지로 전기차, 수소차, 폐배터리 시장까지도 섹터가 구분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인프라도 한번 좀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클라우드, 전력,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 인프라 투자 안에 세 축이라고 한다면 전통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그린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예정되어 있는 일정상 이슈로 보면 미국의 투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산업으로 좀 돌아가 본다면 장기 시계열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분, IT 부품 관련된 주인데요. 쇼티지 때문에 조금 어려운 섹터가 반도체, IT 이런 부분이죠. 하지만 동남아시아권 중심으로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락다운에 대한 해제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왜 카메라 모듈이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메타버스 하면 일단 눈에 쓰고서 뭔가 체험을 해야 되고 이제 막 개발되고 있는 게 장갑을 끼면 그 장갑에 따뜻한지 차가운지 그다음 진동까지도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개발이 IT 기기에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눈에 일단 쓰는 시각 효과는 카메라가 주된 부품 중에 하나다. 그러면 메타버스 산업에서의 수혜가 카메라 모듈 그리고 AI와 IoT를 조금 합성을 해봤더니만 AIoE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AI랑 인터넷 오브 이제는 띵즈가 아니라 에브리띵 해가지고 AIoE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결국엔 이 사물 인터넷을 통합적으로 내가 컨트롤을 할 때 어떤 기기를 쓸 거냐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이 우세하다는 거죠. 가볍고 서로 연동하기가 지금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로 연동하는 컨트롤러로서의 스마트폰의 앞으로 출하량은 현 수준은 유지해 갈 수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도 요즘 뭐 인덕션 에디션이다 해서 카메라가 많아지고 있고 화소도 화질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도 카메라는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자율주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차량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본다면 뷰잉, 이제 보는 거죠. 후진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를 보여줄 때는 카메라가 보여주는 뷰잉의 기능으로서의 카메라가 자동차 한 대당 2개 정도의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이제 센싱의 시대로 가는 거죠. 자율주행을 얼마만큼 조율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기능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의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이 카메라 모듈이 앞으로는 자동차 차량 한 대당 6개 이상의 카메라 모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의 방향을 봤을 때 메타버스의 시기와 뭐 그런 속도는 등락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산업의 방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얼마만큼의 속도로 성장할지는 누구나 다 맞추기는 조금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산업의 방향성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긴 시계열로 산업을 볼 때에는 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을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그리고 AIoE를 중심으로 스마트폰까지 보면 카메라 모듈 관련된 섹터도 관심을 가져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저도 빨리 자율주행 시대가 왔으면 좋겠는데 네. 뭐 성장성만은 분명히 큰 산업들인 것 같고 달구지에 진짜 자율주행만 달고 나와도 살 텐데 말이죠. 제대로 된 자율주행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이제 다음 질문인데 네. 삼성전자 오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오늘 얘기 안 하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네. 올 것이 왔습니다. 7만 전자가 깨졌어요 오늘. 부장님들 생각 어떻게 드십니까? 지금 사야 되나요? 뭐 살까요? 막 사요 막 이러는데 물어보는 분들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7만 원 깨졌는데 저 사요? 막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요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대다수라면 사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진짜요? 야, 왜? 단 한 번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번 33조였나요? 올해 삼성전자 산 게 매수 금액이 33조인데 단 한 번도 돈을 못 벌었죠. 그 어떤 때보다도 매수를 많이 했던 자리입니다. 네. 모두가 손실인 구간. 네, 모두가 손실인 구간. 작년에 벌었던 분들도 다 손실로 돌아왔을 거예요. 맞아요. 비중이 위에서 너무 크게 자리 잡기 때문에 일단 매수보다는 절대적으로 관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삼성전자 5만 원대까지도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1월 달에.
안 간다 하셨던 분들 8만 원, 7만 원 절대 안 깨진다 하셨던 분들 6만 원 가니까 이제서야 생각이 좀 바뀌시죠. 네.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때 팔고 싶다, 도저히 못 버티겠다. 삼성전자지만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하실 때 그때가 반등 시점입니다. 근데 대형주 관련해서는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코스닥 종목들과는 조금 다르게요. 탄력성 면에서 굉장히 뒤져요. 이 종목이 다시 반등하려면 다시 제자리 돌아오려면 1년 정도는 봐야 됩니다. 1년이요? 네. 작년에 이게 17년도, 18년도 차트 이쪽에 한번 보시면 물론 액면 분할했던 지점이기 때문에 거의 하락이 1년 넘게 거의 1년 넘게 나왔습니다. 네. 깊이를 봤을 때 이렇게 돌아오는데 기간이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래요. 삼성전자도 근데 떨어질 때 마이너스 50%씩 찍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들 보통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은 뭐 안정적이기 때문에 낙폭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아라고 함정이 굉장히 많이 빠지시는데 오히려 밀릴 때는 엄청나게 밀리거든요.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하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수급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직격탄을 받는 게 사실 대형주예요. 그렇죠. 그러면 매수를 조금은 비중 조절을 하고 항상 이제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그러니까 가니까. 포지션을 그냥 한 번에 롱으로 그냥 잡으시죠. 굉장히 깊게 잡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떨어지는 칼날은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지수도 사실 삼성전자가 조금 선행돼서 움직이는데 코스피도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네. 기존에 삼성전자 빠지기 전에 MC소프트 차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개파락 뜨고 반등 나올 것처럼 이 자리가 가장 많이 매수해야 될까요? 나 매수했어 라고 외치던 분들이 계시던 자리예요. 음봉 뜰 때. 떨어지고 이제 슬슬 말이 없죠? 슬슬 말이 없죠? 다순 건가요? 네. 슬슬 이제 매수 자리가 나올 때가 된 겁니다. 모두가 포기하는 네, 시점. 모두가 포기한 시점. 근데 아직까지는 희망의 끈을 잡고 계실 거예요. 친구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친구한테 삼성전자 너 추가 매수할 거야? 나 했어. 할 거야. 돈 준비했다. 이 자리는 아직도 저점 멀었다. 자리는 아니다. 네. 이게 그 유명한 친구 매매. 친구 매매. 네. 네. 그러니까 친구가 정확히 손절하고 울 때. 방송부장님께서 정확히 알려주시잖아요. 저요? 네. 사고 다음부터 싶으시죠? 네. 인간 지표로 네. 방송부장님. 정확하게. 아니 저는 코인도 인간 지표고 네. 주식도 인간 지표고 자 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네. 지금 주식 사야 될 것 같습니까? 전 사고 싶어요. 아직 더 빠져야 되나? 자, 일단 뭐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지만 네. 안타까워서. 네. 이 이쁘게 포장이 안 되네요. 어떻게 좀 좀 한마디로 제가 네,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떠오른 이야기가 있는데 네. 뭐 집 팔아서 뭐 팔아서 차 팔아서 이거 살까요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네. 삼성전자를 요약을 해보자면 집 팔아서 삼성전자 살 때는 아니다. 라고 저는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차 팔아서는 아닙니다. 아직도 아니다. 차가 좀 비쌀 수 있어요. 아, 차가 비쌀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별로. not yet으로 네. 정리를 차를 좀. 안 들고 오시면 그때 사면 되겠네요. 자,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그 같으니까요. 팔았다라고 네, 네. 빠르게 부장님들의 지방 방송을 끄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늘 회의 시간에 나왔는지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의 발제자 이주연 테마부장님,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 공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제를 던져주셨습니다. 이 부장님께서는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 조금이라도 숙련이 되신 분들은 이러한 종목들 가지고 공부하기 좋은 시장이지만 혹시나 미숙한 초보자 분들이라면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최 부장님, 정보 부장님께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보고 기회를 엿볼 때다라고 보수적인 의견 드렸습니다. 또 허 부장님이시죠. 산업부장님께서는 느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오늘도 별다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리오프닝 관련된 이야기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와글와글 서경의 부장님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회의 시간에 다뤄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사적으로 우리 부장님들과 이야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회사 문이 닫혀도 회의가 끝나도 부장님들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들 혹은 부장님들 하고 불러주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강연에도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도요. 문자 샵 0082번도 좋고 전화 문의도 좋습니다. 저희가 또 대강연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경의 부장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진짜 야근을 끝내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